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반도체 관세 폭탄.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 관련해서 행정명령 하나를 서명을 했는데요. AI와 이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은 수입 반도체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명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될까요? 예, 뉴욕 증시의 밤새 최대의 이슈는 반도체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뉴욕 증시 기술주도 밤새 내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밤새 미국에서는 이 주간 내내 트럼프가 과연 어떤 조처를 낼 것인가 상당히 귀추를 주목을 했었는데요. 예. 자, 끝내 25%라는 엄청난 관세를 때려라라는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행정명령은 두 가지인데요. 자,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또 더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관세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매긴다. 다만 미국 내에서 구축하는 AI 컴퓨팅 인프라는 제외한다. 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날벼락을 맞게 된 셈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과 합의에 의해서 지난번 여름에 한미 관세 협상할 때 한국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라는 데 합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불리하게 하든 안 하든 25%의 관세 폭탄은 상당히 부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수출하는 그 반도체, SK나 삼성보다도 그것을 수입하는 회사가 과연 25%더 부담을 하면 반도체를 제대로 사갈 수 있겠느냐, 당분간 좀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엔비디아 때문에 조금 당겨진 거는 있습니다만 이번 조처를 엔비디아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아전인수격 해석이고요. 네. 트럼프는 반도체 관세 때리는 것을 사실 취임 초부터 계속해서 논의 연구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여기서 지금 컴퓨터 CG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미국 내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용을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상당수의 반도체 같은 것은 미국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용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제외됐다. 그것은 어느 정도 안도할 만합니다. 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처가 엔비디아용이라고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이번 조처의 세 번째 내용에 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가 그것이 다시 외국으로 나갈 때도 관세를 매긴다. 이 대목을 적시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지금 엔비디아는 중국의 H200 이런 반도체를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미국이 사가라 해도 우리는 안 사겠다 그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싸움이 한창인데요. 그 엔비디아의 반도체라는 것은 대만으로부터 사다가 그것을 TSMC가 중국에 다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으로부터 들어올 때, 왜냐하면 제조를 대만에서 하기 때문에요. TSMC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관세를 때리겠다. 거기는 한국의 HBM도 들어갑니다. 그 제품에 한국 HBM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반도체 이 제조 메커니즘이 우리가 HBM을 만들면 그것을 대만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대만에서 TSMC가 그것을 조립해서 그것을 미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중국으로 가는 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조처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도 겨냥했지만 그것은 트럼프의 의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다. 이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혹시 거품이 아니냐.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에 25% 관세를 때리면 미국 기업의 전반적인 반도체 열기에 조금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행정명령이 아직까지 원문이 공개되지 않고 지금 막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행정명령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후속 작업이 필요한 조처가 있고 그러지 않은 조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네.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가 그동안에 말로만 계속해왔던 반도체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다. 네. 그것이 중요한 팩트고요.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중에 AI와 또 인프라 구축용 반도체는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좀 안도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AI 및 컴퓨팅 인프라용이라 볼 것인가 그런 조처들이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앞서 저희가 외신 헤드라인에서 짚어봤지만 중국 세관이 엔비디아 H200 통관을 금지했다,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안 받아들인다는데 굳이 또 나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엔비디아 제품 수출 못하게 했다가 이제 뭐 중국 하는 거 봐서 H200 정도는 사주게 살 수 있게 한다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게 이 H200이 좀 저급 제품이잖아요. 네. 그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완전히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연구실, 실험실에서는 사는 건 좋다. 기업은 이거 쓰지 마. 그 얘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엔비디아 H200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고 우리 문제 없어. 이런 신경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아예 원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까지 때릴게 하고 장군 멍군 주고받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표피적인 것이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반도체 관세를 25% 때리기로 확정 행정명령을 했다라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카드 대란, 자, 미국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은행들 또 신용카드사들의 금리 상한제를 예고를 하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상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을 하겠다. 그러면서 당장 20일부터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우월가가 전면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한다면 하는 분인데요. 지금 신용카드의 최고 이자를 10%로 제한하겠다. 지금 신용카드 이자가 미국 기업의 경우에 신용카드를 통해서 융자받는 경우에 30%까지 정도 돼요. 높군요. 우리나라도 18% 거의 예. 2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로 묶겠다. 왜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하느냐? 선거가 가까웠거든요. 지금 미국 소비자들 물가 올라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신용카드 이자를 30에서 10%로 낮춰주면 정말 우리들의 대통령, 감사한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30% 금리 받다가 10% 이상 못 받는다? 이러면 신용카드 대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당장에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약과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금융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국 금융은 더 많이 연결돼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 CG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자산 유동화 정권이라고 해서 애시드 베이스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가 대출을 내주면 그것을 안고 있다가 만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국 금융기관은 그것을 바로 ABS로 팝니다. 그래서 투자은행들에서 2차, 3차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스톱이 되면 전 금융기관의 도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사안.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에 은행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도 지금 은행들 주가가 뚝뚝 네, 떨어지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트럼프 공포.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신용카드 입장에서는
저신용자는 카드 발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저신용자일수록 금리가 높거든요. 근데 10% 이상 받지 마. 이러면 그 사람들은 발급 중단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대부업체, 장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초고금리가 빚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금융에 대란이 올 수 있다.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이 지금 뉴욕 월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오르는데 이 트럼프에게 직접 대들 수도 없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물러설 수도 없잖아요.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있고 월가 입장에서 금융주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큰 복병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한국은행 금통위. 자, 오늘 아침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유지 예상이 많습니다. 박사님,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봐야 될까요? 네, 금리가 또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전망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환율이 무너진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금리를 인하한다? 사실 지금 한국은행이 그동안에 너무 금리를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정말 국내외적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금리를 내린다? 이성을 가진 우리 금통위원들이라면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과연 환율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려를 표명하느냐라는 대목입니다. 환율 상승을 감내하지 않겠다라든지 또는 환율을 금리 결정의 최대 변수로 보겠다는 등의 이런 의지가 표현될까? 환율 시장은 이걸 주목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M2 지표 개편을 지난해 연말에 기습적으로 발표했는데 이게 환율을 떨어뜨리는데 환율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지금 큰 악재가 됐거든요. 예. M2를 수익 정권을 빼서 의도적으로 통화 지표를 낮춰버리니까 자, 지난해 통화 증가율은 좀 적게 됐다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은 이 대목이 또 다른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요. 이제 M2 지표가 낮춰졌으니까 또 통화를 더 풀겠구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과연 금통위가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표에 나오고 있는 초과 유동성 지수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국은행이 만든 자료인데 국회에 박성준 의원을 통해서 공표된 자료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초과 유동성 지수라는 거 경제학자들은 그 나라에 돈이 많이 풀렸느냐 적게 풀렸느냐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지표인데요. 167입니다. 한국은. 근데 M2를 개편하니까 153으로 떨어져요. 그래도 미국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유로보다도 높고요. 요게 통화량을 GDP로 나눈 것이거든요. 실물 경제와 통화량의 비율을 한 것인데 이렇게 통화량을 많이 푼 그 결과가 환율의 붕괴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다. 서학개미들이 돈을 미국으로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은행 주장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나타난 현상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대금 안 가져오고 서학개미들이 미국 투자했기 때문에 환율이 무너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서학개미들이 또는 수출 기업들이 왜 외국으로 갔느냐? 저렇게 ELQ 초과 유동성 지수가 높아 있으니까 앞으로 한국의 원화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나간다는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좀 분명한 그런 어떤 펀다멘탈을 양호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적 힌트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